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특자 상품인지, 낱장, 단품 상품인지, 무가공인지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상품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느 카테고리에 판매를 하실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쓰게 됩니다. 상품 코드는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쓰시는 상품 코드 값이 있으시면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작 업체는 기본으로는 본사로 되어 있지만 상품 관리 제작 업체 관리에서 외주 업체들을 등록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상품 종류는 지금 제가 단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명함인지 봉투인지 카드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낱장 출력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카드라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포스터나 이런 낱장 출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규격 A4, A5 이런 식으로 판매하실 규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체크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체크하는 항목은 아래에도 설명이 있지만 비규격으로 이제 고객이 주문할 경우 이 상품을 만약에 비규격 접수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정 계열로 비규격 가격 견적을 적용을 하겠다. 사륙전지 계열로 가격 적용을 시키겠다. 비규격일 경우에 만약에 200 곱하기 200이라는 규격으로 만약에 비규격을 입력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적용되어 있는 사이즈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이즈로 바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6 전지 계열로 지금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럼 다시 국정 계열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비규격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이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라도 선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비규격을 이제 접수받는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미리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A3, A4, A5에 대한 단가들을 입력을 해 놓으셨을 거고요. 비교격으로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에 200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A4보다는 크고 A4보다는 작고 A5보다는 크죠. 그러면은 A4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그 비규격에 대한 단가를 이제 베이스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46 전지 계열에 대해서도 단가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B5나 이제 이렇게 A4와 A5 사이에 있는 규격에 이제 200 by 200이 그 위로 붙을 수 있는 국정과 46 전지 계열에 있는 사이즈에 이제 붙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고객은 규격을 선택을 해서 비규격 주문은 안 되고 규격 선택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 안내 문구를 적어 주시려면은 이 팁 적용 옆에다가 메모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정 계열의 비규격 접수를 받겠다. 라고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견적용이죠. 국전 계열에 있는 단가들에 한해서만 가격 적용을 하는 이제 비규격 이제 접수죠. 이렇게 국정 계열로 이제 체크를 했으면 고객이 입력하는 이제 200 by 200, 뭐 300 by 3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세로에 대한 크기를 입력을 했을 때
작업 여분에 대한 이제 사이즈가 있죠. 뭐 2mm나 3mm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비규격으로 입력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비규격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3mm씩 상하 좌우에 이제 작업 여분을 두게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이 입력한 규격 플러스 좌우 상하에 대한 이제 작업 여분을 포함해서 이제 절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당 가격을 고객한테 이제 제시를 할 때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이제 가격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용지 가격이 뭐 원 단위로 떨어지거나 10원 단위로 떨어졌을 때, 고객한테 뭐 도수당 이제 인쇄 가격은 1,000원이지만 용지 가격이 50원이 뭐 붙어가지고 1,050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가격이 싫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지 가격을 0원으로 무조건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출력 가격만으로 이제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원 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고 딱 그 도수별 이제 뭐 장당이나 도수별 면당 단가에 등록되어 있는 그 가격 라인업으로 이제 추출이 되는 걸로 이제 고객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적용 2 같은 경우는 표지가 양면일 때는 인쇄 가중치를 보통 이제 뭐 0.7이나 이렇게 이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표지가 양면일 때만 입력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예. 뭐 지금 낱장일 경우에는 뭐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1이라고 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책자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차등하는 범위로 이제 가격을 제시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거를 사용을 했느냐, 고객한테 이제 이렇게 접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록해 놓은 표준 가격 관리의 이제 항목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주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나머지들은 추가되는 금액이 없지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해 놓고 고객이 파워포인트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설정한 단가만큼 이제 더 추가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죠.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는 우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내용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 적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어, 고객들 어느 고객들이나 이제 다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뭐지, 그냥 회원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활성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특정 고객한테만 이 상품을 세팅을 해주고 싶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회원 선택으로 들어가서 특정 회원을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비활성으로 해놓으시게 되면, 이 회원이 이제 그 로그인을 하는 그 사용자 홈페이지에 이제 마이 상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안에 그 상품, 그 마이 페이지 마이 상품에 이제 이게 등록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홈페이지 쪽으로 이제 게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 상품이라는 이제 그 란이 있습니다. 사용자 페이지에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활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활성하겠다, 이제 판매하는 거죠. 이제 비활성, 이제 잠시 이제 비활성 시키는 거고, 품절 이제 보이기는 하느나 이제 구매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상단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제 신상품 쪽으로 이제 노출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베스트 상품으로 노출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가격 관리에 등록해 놓은 단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가볍게 뭐 박스라든지 뭐 포장 박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파샬로 이제 판매하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이렇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여러 개의 옵션으로 둘 수가 있고요. 대중소 옵션은 선택을 안 하면은 고객은 이제 구매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가격을 10,000원, 5,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옵션에 대해서는 고객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수 옵션으로 두시면 되고, 이거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택 옵션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수량에 대한 이제 이 가중치가 뭐냐면,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할 때 이 수량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1로 되어 있으면은 고객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묶음 단위로만 판매한다.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이 입력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량에 대한 가중치 가격 비율이 뭐냐면, 10개를 주문을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인데 엔터키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20개를 주문을 했을 때보다는 할인율을 조금씩 적용을 해주는 거죠. 0.9, 0.9, 0.9 이런 식으로 전체 자동 견적이 나와 있는 금액에서 만약에 20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0.9를 곱해서 10%를 더 할인을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1.5라고 하게 되면은 20을 선택을 했을 때 전체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1.5를 더 곱해서 20으로 했을 때는 1.5를 더 곱해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에 대한 이제 가격을 이제 또 가중치별로 이제 두실 수도 있고요. 기본은 1로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량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어떤 거는 이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에 따라서 수량을 부르는 이제 이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국전지가 이제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규격 주문 접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규격 주문 접수를 받게 되면은 고객이 어, 이게 이렇게 이제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이제 생깁니다. 다른 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고객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이제 바꿀 수가 없는데,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는 몇 미리까지, 세로는 몇 미리까지 이렇게 최대 입력 값을 미리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고, 고객이 이렇게 입력한 그 수치보다 더 크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디폴트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급속 주문을 받을 때에 대한 이제 가중치는 이제 어떻게 받겠다. 그 다음에 총 자동 견적이 나와 있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 절사 단위를 인원 원 단위에서 하겠다, 10원 단위에서 하겠다, 100원 단위에서 하겠다, 1000원 단위에서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품 등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제 헤더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이 내지 부분에 대한 세팅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